네, 우리 오늘은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스 노드가 AC 그라운드 또는 커먼 노드이고 입력을 게이트로 주고 출력을 드레인으로 주고 이 로드가 뭐 레지스티브 로드가 될 수도 있고 액티브 로드 커먼 커런 소스 형태의 액티브 로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를 붙여서 그걸 로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를 배웠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이어스인까지 포함된 풀 서킷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커먼 게이트하고 소스 팔로우에 대해서 할 텐데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모든 세 가지 토폴로지, 세 가지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는 BJT와 동일합니다. 커먼 소스는 커먼 에미터에 대응되고 지금 오늘 할 커먼 게이트는 BJT에서의 커먼 베이스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할 소스 팔로우는 BJT에서의 에미터 팔로우에 대응되죠. 자, 그럼 우선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기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는 지금 회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양이죠. 그래서 입력이 소스로 들어가고 입력이 소스 노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출력은 드레인 노드로 나가고 게이트 노드가 커먼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AC 그라운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AC 그라운드이긴 하지만 적당한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테니까 이제 이 회로도에서는 적당한 DC 바이어스 볼티지가 인가된 형태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드레인 쪽에서는 로드의 역할을 하는 RD와 그 다음에 서플라이 볼티지 VDD가 있죠. 그래서 입력이 소스로 들어가고 출력이 드레인으로 나가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는 커먼이고. 자, 그래서 이 회로의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M1 이 트랜지스터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려볼게요.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람다는 0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아웃풋 레지스턴스 R 롯은 무한대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해봅시다. 그래서 M1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은 이 부분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쪽 노드가 왼쪽 노드가 뭡니까? 게이트 노드고 밑에가 소스고 오른쪽에 드레인 노드가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그리는 거고. 일단 드레인 쪽에서는 회로에 그 RD를 거쳐서 VD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RD를 거쳐서 VDD로 연결되어 있는데 VDD는 곧 AC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 볼티지는 어디 있어요? 아웃풋 볼티지는 드레인 노드니까 여기 전압, 요 노드의 전압이 아웃풋 볼티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요 부분이 V 아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는 어떻습니까? 게이트는 VB라는 DC 바이어스인데 그거는 AC 그라운드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노드도 AC 그라운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은 어디 있죠? 입력 전압은 소스 노드로 들어가니까 여기 소스 노드에 입력 전압 Vin을 인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in을 이렇게 인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회로가 주어져 있는 거고 이 회로를 해석을 해서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우리가 플러스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플러스 GMRD가 됩니다. 플러스 GMRD. GM은 트랜지스터의 GM, 트랜스 컨덕턴스고 RD는 이제 드레인 쪽에 로드 레지스턴스 또는 드레인 레지스턴스 RD가 되는 거고.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BJT 때도 했는데 첫 번째 GMRD라는 볼티지 게인은 커먼 소스의 기본적인 볼티지 게인식과 동일하다. 예, 같은 양의 볼티지 게인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부호예요. 부호가 플러스죠.
여기서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호는 플러스라는 얘기가 이제 커먼 소스에서는 부호가 개인의 부호가 뭐였죠?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입력의 신호의 페이지와 출력 신호의 페이지가 반대였죠. 커먼 소스에서는. 하지만 커먼 게이트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페이지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입력이 올라가면 입력 전압이 올라가면 출력 전압도 올라가고 입력 전압이 내려가면 출력 전압도 내려간다. 그림을 그리자면 입력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의 시그널이라면 출력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의 시그널이다. 라고 같은 페이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서 입력이 사이누소이달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의 시그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출력도 역시 어떤 적당한 DC 레벨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페이지가 동일한,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런 같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개념상 입력 시그널은 작고 출력 시그널은 크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커먼 게이트의 개인이 1보다는 크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력 시그널을 훨씬 크게 그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커먼 게이트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사항이 출력 신호의 스윙인데 출력 신호의 스윙의 크기, 그러니까 출력 신호가 아웃풋 시그널이 스윙을 할 때 최대로 올라가는 점과 최소로 내려가는 점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우선 최대값은 VDD를 넘을 수 없다. 우리가 외부에서 서플라이 볼티지가 VDD가 들어오면 VDD는 뭐 3V가 될 수도 있고 5V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V가 될 수도 있고 20V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VDD가 있다면 이 Vout의 스윙은 Vout 스윙의 최대값은 VDD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이 회로의 한계예요. 네. 최대 시그널 레벨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아웃풋 시그널의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쭉쭉쭉쭉 내려와서 무한정 내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이게 이 Vout 노드의 전압이라는 것은 곧 그 드레인 전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Vout 전압이라는 건 곧 드레인 전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이 너무 많이 내려가면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애드 리전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트라이애드 리전이냐 세츄레이션 리전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죠? VDS가 VGS 빼기 VTH보다는 커야지만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서 어떤 경우라도 VDS는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제 VDS나 VGS를 보면 소스 노드의 전압은 공통이니까 드레인 전압은 게이트 전압 빼기 VTH보다 커야 되니까 게이트 전압이 VB이고 따라서 VB 빼기 VTH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드레인 전압이. 따라서 아웃풋 볼티지는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이 전압보다는 VB 빼기 VTH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B 빼기 VTH가 곧 Vout 스윙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VDD가 Vout 스윙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보면, 그리고 그 회로의 바이어스를 보면, 이 회로에서, 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서 출력 시그널의 스윙의 한계, 최대 최소의 한계, 그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회로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인풋 레지스턴스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구해보는데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시하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먼저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린 거고, 일단은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인풋 임피던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본, 그러니까 그 소스 노드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죠. 또는 레지스턴스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소스 노드에다가 테스트 볼티지를 가하고, 그 다음에 소스 노드에서 들어가는 전류 IX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R인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이 R인 값은 1/GM이 나옵니다. 1/GM. 자,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는 얼마다? 1/GM이다. 1/GM은 보통 GM이 수십 밀리시멘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10밀리시멘스라고 한다면 10밀리 분의 1, 다시 말해 0.01분의 1이죠. 그럼 100옴이 되죠, 100옴. 그러니까 그때 GM이 10밀리시멘스라면 R2는 100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M이 10밀리시멘스라면 그러면 R2는 100옴이 된다. 이런 거죠. 100옴은 비교적 작은 값이에요. 여러분들 커먼 소스 스테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는 얼마였습니까?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는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인풋은 입력은 게이트를 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게이트를 바라보면 인슐레이터로 막혀 있죠. 오픈되어 있죠. 따라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였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거하고 반하게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는 매우 다르게도 인풋 임피던스가 1/GM이다. 또는 작다. 비교적 작은 값이다. 라는 게 매우 큰 다른 특징입니다. 커먼 게이트와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매우 다른 특징이고, 요거는 BJT 때도 그랬어요. 커먼 에미터의 인풋 임피던스는 큰 편이었고 커먼 베이스의 인풋 임피던스는 작은 편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텐데,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좀 그렸어요. 게이트 쪽은 그 DC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으니까 AC 그라운드를 했고, 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소스에는 입력 인풋 볼티지가 들어가고 있었죠. V인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V인을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디냐면 드레인에서 바라다본 임피던스가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이렇게 들여다본 게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웃풋 노드 쪽에 내가 테스트 볼티지를 가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 IX를 구해서 VX분의 IX를 구하는 게 R 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력에 소스 전압이 V인이 들어가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에이블 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0V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쪽은 그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라운드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회로에서 아웃풋 노드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얼마냐? 여기 GM-VGS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게이트 쪽도 0V고 소스 쪽도 0V니까 VGS가 0이 되니까 VGS가 0이 되니까 GM-VGS도 0이 되고, 따라서 GM-VGS는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아웃풋 임피던스를 들여다보면 그냥 RD만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커먼 소스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넘겨서 비교를 해보면, 전에 강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동일하죠.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커먼 게이트와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언제나 같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회로 토폴로지상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달라질 이유가 없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그런데 인풋 임피던스는 매우 많이 달라진다. 매우 많이 달라진다. 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R롯을 포함시켜서 한번 추가로 더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롯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회로가 인풋 임피던스는 요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때는 요렇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구해보면 뭐 답을 답을 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좀 유도를 해보면 인풋 임피던스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게 되고 GM, 1/GM과 R롯과 RD로 포함된 복잡한 식이 나오게 돼요. Rout은 R롯까지 포함해서 구하면 이거는 암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GMVGS가 0인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RD와 R롯의 패러렐이 되죠. 이쪽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고, 인풋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꼭 구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지만 BGT 때도 비슷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 여기 보면은 소스 레지스턴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소스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소스 레지스턴스라는 거는 여기 입력 소스의 소스 레지스턴스인 RS를 얘기하는 겁니다. RS 지금 이 밑에 회로에서 RS를 얘기하는 건데 RS가 추가가 됐어요.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회로에서는 그냥 소스 쪽에 바로 부인이 바로 붙었는데 지금 RS가 붙어 버렸죠. RS가 붙으면은 그러면 앞에서 유도했던 값 볼티지 게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하고 비교할 만한 얘기가 뭐냐? 앞에 우리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우리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입력 전압이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RG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RG는 우리가 추가로 게이트 레지스턴스라고 여기 쓰긴 했지만 V인의 소스 레지스턴스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RS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 RS하고 중복이 되니까 RG를 쓰긴 썼지만 역시 이거는 V인의 소스 레지스턴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이 슬라이드를 17페이지의 슬라이드를 얘기할 때 RG가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이 RG가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저항가, 게이트에 추가로 들어가는 저항이 전체 회로의 볼티지 게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라고 했죠? 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게인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IO 임피던스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게이트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이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RG로의 어떤 볼티지 드랍이 없다. 라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그랬죠? 그냥 오픈인 상태에서 저항 하나 추가된 거니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커먼 게이트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V인이라는 볼티지 소스에다가 볼티지 소스의 소스 레지스턴스로 생각할 수 있는 RS가 들어가면 이 RS가 이 전체 회로의 볼티지 게인에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줘요. 왜냐하면 RS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RS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곧 트랜지스터의 소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이고 그거는 드레인 커런트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RS를 통해서 전류가 상당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RS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회로에 영향을 주죠. IB가 전류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또는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RS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여다본 저항,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소스를 들여다본 임피던스는 곧 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 앞에서 방금 유도했던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인데 그게 1 오버 GM이죠. 그러면 RS 입장에서 보면 RS 다음에 1 오버 GM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끊어져 있다면, 오픈이라면 RS 다음에 RS가 있어도 그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RS가 있고 1 오버 GM이라는 게 보이면 RS와 1 오버 GM이 뭔가 볼티지 디바이딩도 되고 뭐 커런트도 좀 바뀌고 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 게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리고 볼티지 게인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먼저 그려보면 일단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무시하고요.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무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FET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리고, 드레인 쪽은 RD가 붙어 있고 여기 드레인 노드의 전압이 V 아웃이 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게인 노드 전압은 AC 그라운드, 커먼 노드니까 그라운드가 돼 있고, 입력 쪽은 RS를 거쳐서 V인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V인분의 Vout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최종적으로 볼티지 게인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RD 나누기 1 오버 GM 플러스 RS로 주어지죠. 일단 요 식을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부호는 뭐죠? 플러스 안 썼는데 플러스죠. 예.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볼티지 게인은 플러스예요. 페이지가 같아요. 입력이 올라가면 출력도 올라가고, 입력이 내려가면 출력도 내려가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닙니까? 예. 커먼 소스 할 때 한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RS라는 디제너레이션이 있을 때의 볼티지 게인식하고 똑같아요. RS 그걸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인 경우에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 RS가 있을 때 그때 볼티지 게인을 구해봤죠. V인분의 Vout을. 그때 나왔던 게인식이 RD 오버 1 오버 GM 플러스 RS였어요. 부호는 물론 마이너스고, 이건 지금 게이트 쪽에 들어가고 드레인 쪽에서 나오니까 이게 페이지가 반대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볼티지 게인의 크기는 이랬죠. 근데 이거를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하고 비교를 지금 해보면,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회로의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지금 드레인 쪽에 저항이 있고, 소스 쪽에 커먼 소스에서는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스 레지스턴스로서 두 개가 뭐 다른 저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만약에 두 개의 저항값이 동일한 RS라고 한다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차이라면 지금 커먼 게이트는 입력을 입력을 소스 쪽에다 집어넣고, 게이트는 커먼 노드, AC 그라운드를 하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요거를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커먼 소스 스테이지, 디제너레이션 있는 커먼 소스 스테이지는, 여기다 따로 그리죠. 요걸 굳이, 그리자면, 아니죠. 요게, 이거를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리면 녹색 회로도와 같은데, 이 녹색 회로도와 원래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차이점을 보면, V인이 위의 회로도에서는 소스 쪽 RS 밑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게이트를 커먼으로 했다면, 이 경우에는 그 커먼 소스의 디제너레이션 RS가 있는 회로는 이 V인을 갖다가 이쪽으로 게이트 쪽으로 옮긴 형태의 회로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스에 원래 V인 들어가던 자리는 그냥 그라운드를 시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회로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예.
입력을 단지 소스로 넣느냐 게이트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것만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볼티지 게인의 크기는 똑같고요. RS가 디제너레이션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부호는 커먼 게이트, 입력을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입력을 소스 쪽으로 들어가면 볼티지 게인의 부호가 플러스고, 입력이 게이트 쪽으로 들어가면 볼티지 게인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차이만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인데, 요번에는 또 뭐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여기다가 RS 소스 레지스턴스는 일단 제거를 했고, 제거가 된 상태고, 그게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네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은, RG를 추가한 겁니다. 게이트 레지스턴스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 레지스턴스를 추가한 겁니다. RG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RG 쪽으로는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 이걸 IG라고 한다면, IG가 0이니까, 따라서 VRG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G 게이트 쪽에는 모스펫 회로에서는 저항을 추가해도, 전류도 안 흐르고, 따라서 전압도 안 변하고, 그래서, 회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로에, 게인이 됐던 간에, IO 임피던스가 됐던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로우 프리퀀시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저주파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고, 사실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배울 텐데, 그때는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는 사실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캐패시턴스 성분이 우리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요 다 끝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할 때 할 건데, 그때는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RG를 넣으면 사실대로 말하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상태에서는 RG 쪽, 게이트 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좀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이 드레인 쪽에서 들여다본 아웃풋 레지스턴스 Rout을 구하고 싶습니다. 게이트는 커먼 노드이고, 소스 쪽은 여기가 입력 전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테스트 볼티지를 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커런트를 구해서 VX와 IX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도 무시하지 않고 다 이제 할 거예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우리가 소스 레지스턴스를 포함을 시켰어요. 물론 이게 없이도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력 쪽에 소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스 레지스턴스가 포함이 되는 게 더 일반적이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면,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서킷을 그리고, 이퀴벌런스 서킷을 그려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결과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유도를 해봤어요. 언제 했냐면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소스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할 때 바로 요 회로를 어널리시스 했고, 바로 요 식을 유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웃풋 레지스턴스,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사실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아웃풋 레지스턴스와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면 회로가 같다면 같은 노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드레인 노드가 이제
이 회로의 토폴로지가 같은데, 회로의 구조가 같은데, 커먼 게이트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도 드레인을 보는 거고, 커먼 소스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도 드레인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회로라면. 그래서 이거의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커먼 소스의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의 아웃풋 레지스턴스와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그 바이어스까지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어스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풀 서킷을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게이트 쪽에는 볼티지가 들어가요. DC 볼티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DC 볼티지 소스를 따로 쓰지 않고 우리가 많이 했듯이 그 시스템의 서플라이 볼티지인 VDD를 가지고 R1, R2를 거쳐서 적당한 전압을 만들어서 그거를 게이트에 인가하는 형태를 썼습니다. 이건 우리가 커먼 소스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뭐 출력을 드레인으로 뽑는 건 또 동일하고요. RD를 거쳐서 드레인을 뽑고 입력 쪽을 V인을 인가해야 되는데 V인을 인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V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입력 소스가 있고 여기 RG라고 썼지만 요건 사실 V인의 소스 레지스턴스로의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RG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V인하고 RG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 소스의 전압이 모스펫의 바이어스 전압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DC 블락킹 캐패시터 C1을 쓰죠. 이 C1은 우리가 BJT 때 이미 다 설명했던 것처럼 DC 블락킹 또는 AC 커플링 레지스터라고 불리고 이거는 C1은 무한대의 캐패시터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DC는 오픈이고 AC 스몰 시그널에서는 숏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X노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노드를 바이어스를 가해주기 위해서 지금 게이트 쪽은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X노드에서도 바이어스를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적당히 DC 패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그라운드를 딱 잡아버리면 게이트 쪽이 그라운드니까 여기에 입력 전압이 아무리 들어와도 게이트가 그 그라운드로 픽스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아무리 여기서 출렁출렁거려도 소스 쪽에 여기가 게이트로 픽스가 돼버리면 여기서 변할 수가 없으니까 트랜지스터는 아무런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증폭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고자 여기다 저항을 적당히 달았어요. R3를 달아서 이 R3 때문에 여기 입력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론 이쪽으로도 약간 빠지긴 하지만 이쪽으로 대부분 증폭이 돼서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3 값을 잘 조정을 함으로써 이 R1, R2, R3를 가지고 DC 바이어스를 왜냐하면 R3가 바뀌면 소스 쪽의 DC 전압도 바뀌고 그 다음에 R1, R2를 조정해서 게이트 전압도 바뀌고 해서 R1, R2, R3를 잘 조정해서 이 M1의 바이어스를 잘 잡고 그리고 나서 블락킹 캐패시터로 분리된 V인을 갖다가 인가해서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회로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V인분의 Vout을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서킷을 그려서 유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서킷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서킷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원래 회로들은 게이트가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리듯이 게이트를 지금 스몰 시그널에서는 왼쪽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밑에 있고 GM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 쪽은 RD하고 이제 Vout이 연결되는 건 여러 번 했고요.
일단 게이트 쪽을 보면 게이트 쪽에서는 R1하고 R2의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R1 쪽이 VDD로 연결된 것도 역시 AC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R1하고 R2는 병렬의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 노드에서는 그냥 R1, R2의 병렬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쪽에서 보면 소스는 R3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RG하고 V인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C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C 블락킹, AC 커플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숏을 시킵니다. 스몰 시그널 에서는. 그래서 R3가 연결되어 있고 RG하고 V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우리가 이 회로에서 V인분의 Vout을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데 요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룹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있는 거라서 그 얘기는 이제 연립 방식을 세 개를 풀어야 되고 뭐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룹을 하나 없애주기 위해서 요 앞부분을 그 세브랑 이퀴벌런트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드를 끊어가지고 요 부분을 세브랑 이퀴벌런트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하면 회로 해석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끊어가지고 이제 세브랑 이퀴벌런트 바꾸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세브랑 이퀴벌런트로 바꾸면 세브랑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 RTH하고 VTH로 바꿀 수 있고, RTH는 RG하고 R3의 병렬이죠. 그 다음에 VTH는 이제 V인이 RG, R3로 나누기 된 전압이니까, 오픈 서킷 볼테이지니까, V는 R3 오버 RG 플러스 R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을 요걸로 바꾸면 이제 룹이 두 개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식하고 이제 그런 회로도하고 비슷해지고, 회로 해석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출력 쪽에서의 루비케이션이죠. 여기 RD로 흐르는 전류가 GMVGS일 테니까 Vout은 마이너스 전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마이너스 전류 곱하기 저항 GMVGS 곱하기 RD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식은 이쪽 입력 쪽에서의 루비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룹 이퀘이션을 세운 건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R1, R2가 이제 게일 레지스턴스니까 게이트 쪽으로는 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0V면 이쪽도 0V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가 0V면 VGS 떨어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VGS죠. 그래서 요 전압을 마이너스 VGS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을 마이너스 VGS라고 읽었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GMVGS라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GMVGS라는 전류에다가 RTH를 곱하고 그 다음에 VTH를 더한 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전류 전압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VGS는 요렇게 들어오는 전압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 방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항을 왼쪽으로 넘기고, 그럼 이제 VGS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VTH가 나오면 VTH는 다시 이제 원래 세브랑 볼티지인 V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V인과 VGS의 관계식인데, VGS는 다시 Vout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V인분의 Vout을 구하면 뭐 이런 식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식이 일단 부호 플러스죠. 커먼 게이트니까. 그 다음에 기본식이 GMRD입니다. 우리가 커먼 게이트의 기본 볼티지 게인이 GMRD로 결정되니까 GMRD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이 항들이 바이어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R3나 RG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여러분들 주목할 사실은 이 값은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값은 당연히 이 R3나 RG나 뭐 GM이나 전부 다 양수일 테니까 당연히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바이어스 네트워크가 없었던 RG나 R3 없이 기본적인 이 노드 X에다가 V인을 바로 인가했을 때 게인이 GMRD라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게인이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회로는 그렇습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베이직 토폴로지를 해석을 했을 때의 개인값이 나온 상태에서 기타 나머지 바이어스를 위한 부가적인 회로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대개의 경우에, 뭐 100%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99%, 99.9%가 거의 다 그 기본 값에서 기본적인 어떤 토폴로지에서 나온 값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볼테이지 게인이 되죠. 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커먼 게인 스테이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